사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는 게 저는 무슨 내용을 하려고 했던 건지, 그러니까 형사처벌 완화 말고는 사실 내용이 없고 그냥 과거에 했던 거 다시 짜집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도 뭐 이게 그 공문에 나온 내용은 인력 확충, 네 가지 패키지라는 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정망, 그다음에 공적 보상, 이 네 가지였거든요. 공적 보상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가를 보완해 주는 거, 그런 거였고, 의료사고 안전망은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의대 목동 병원 사건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재고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인력 확충은 뭐 의대생 증원일 거고요. 지역 의료 강화는 뭐였을까요? 지역 의료 강화가 이제 계약형 지역 필수 이사 이야기. 근데 이제 계약형을 이야기해서 뭐 사실 하나만한 소리 그냥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은 그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뭐 용산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했다는 이제 후문이 있는데, 이제 뭐 공공자만 들어가면 뭐 공산 전체주의로 생각하는 이 세력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의사제라고 저희가 이제 흔히 과거에 이야기하는 의무 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는 거는 또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이 답습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뭐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용산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이 엄벌주의적인 측면에서 형사처벌 좀 완화하는 건데, 이것도 뭐 좀 제가 보기에는 뭐 진전된 측면이 있다는 뜻이지 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완결적인 정책으로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이름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 오늘 이야기만 하면은 한도 끝도 없지만 필수 의료의 범위도 되게 협소화되어 있고요, 사실. 뭐 소아 중증, 뭐 응급, 뭐 이렇게 딱 되게 협소화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의료에서 필수라는 거는 에센셜하고 베이직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만성질환 관리도 사실 필수 의료거든요. 피부 성형 이런 게 필수가 아니라는 거지. 필수 의료가 무슨 아주 응급 진료나 무슨 뭐 수술적인 외과 진료만 필수 진료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인식 자체가 되게 선별적인 복지 그 패러다임에 지금 갇혀 있고, 시장 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그냥 방임해가지고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하자는 거를 깔고 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정책이 없는데 이름은 그럴싸하게 지금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 현혹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용이 없다, 이렇게 거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책들도 실제로 그러면은 구현이 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재정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이 정책들에. 돈을 어디다가 갖다 쓰게? 긴축 계획.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전에 긴축 계획 많이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정부가 뭐 돈을 뭐 일반 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이제 놀라웠던 거는 원래 이 2월 1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하기 전에 1월 26일인가에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오늘 뭐 잠깐 이야기 드리면 이름은 중증 진료 체계 강화 시범 사업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삼성서울병원하고 인하대병원하고 울산대병원 3개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외래 환자를 15% 줄이면 3년간 3,600억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뭐 경증 환자 줄이고 하면 뭐, 근데 이름이 원래는 경증 환자를 당연히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안 해야 되는 거를 한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거예요. 3,600억을 들여서. 그러니까 거의 한 대학병원에 1,200억씩 갖다 버리는 거죠. 그것도 건강보험 재정을 가지고 건정심에서 그냥 보고사안으로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뭘 하는 건 아니에요. 시범사업도 국가가.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MRI나 초음파 지금 문재인 케어식 뭐 이렇게 보장성 강화해가지고 재정 파탄 났다는 게 연간 예측 수치보다 150억 정도 더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150억이 아까워가지고 보장성 강화를 못한 정부가 그 상급 대형 병원에 1,200억씩 쏴주면서 이름은 또 경증 환자 손실 보상 대책도 아니고 시범사업 이름이 중증 진료체계 시범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성격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실 재정계획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대형 병원이나
이런 보험사 퍼주는 거 외에는 사실 하는 게 없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예, 조금 얘기가 좀 이렇게 지난 얘기도 있고 어려운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요. 재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건강보험 얘기로 넘어가죠. 예. 요 2월 4일 날 건강보험 종합계획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라고 나왔는데 뭐 대충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기존의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정부에도 그랬는데 보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들을 기본적 내용이었는데 핵심 단어가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누려야 되고 이 건강보험이 지속 가능해야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를 했지만 성격을 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뭐 한 네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입니다. 제2차. 근데 이 이름하고 전혀 다른 계획을 발표한 거죠. 원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전신이 뭐냐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낸 거 아니에요? 이게 5년 계획이니까. 그 전에 그러면 뭐가 있었냐.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건강보험 보장성 중기 강화 계획의 5년짜리를 연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1차가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 2차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이 3차가 있었어요. 2014년에. 그리고 2019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들은 문재인 케어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문재인 케어 많이 실체를 보여드렸지만 아무튼 그 문재인 케어 한다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갑자기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을 중기보장성만 하면 안 되고 국민건강보험 전반적인 5년 중기계획을 세워야지 해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이제 바꾼 거죠. 1차. 그리고 이제 지금 2차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야기는 뭐냐면 애초에 이 계획을 중기계획 5년짜리 중기계획을 세울 이유는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역사적 맥락이.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맥락을 완전히 뒤틀어가지고 보장성 강화를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번 계획에서. 문재인이 잘못했네. 보장성을 뺀 게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을 한번 시작을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당하는 거죠. 문재인 케어도 대표적으로 활용당하는 거죠. 문재인 케어 내용도 없는데 문재인 케어 뭐 해서 뭐 망했다, 재정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정치적인 그 어떤 다툼의 대상으로 보장성 강화안을 이렇게 전락시킨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인데 사실 국민건강보험의 5년 정도의 중기 계획이라고는 들어있는 게 없고 다 이렇게 분절적으로 작은 거를 이렇게 많이 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페이퍼 길이만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 첫 장이 시작할 때부터 보장성 목표 이제 설정하지 않겠다. 뭐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더 이상 보장성 강화는 안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매우 심각한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최하위 수준의 보장 수준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그냥 버리고 가겠다고 하는 선언이었던 거죠. 5년 동안은 그러니까 보장성 얘기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건강보험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뭐 거기서 또 재밌는 게 이제 행위별수과제로 인한 여러 가지 재정 낭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런 페이퍼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앞에 문제점은 다 나와요. 뭐 보장성이 낮고 뭐가 낮고 다 나옵니다. 근데 해결책으로 딱 넘어가면 그런데 이렇게 했지만 보장성 강화라는 게 의미가 없어. 안 해. 뭐 이런 거고. 행위별수과제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묶음 수가나 뭐를 해. 근데 현재 이제 지금 포괄 수가와 이제 그 일당 정액제 요양병원 이런 거 해가지고 전체 총 진료비의 5.5% 정도거든요. 그거를 10%까지 올려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는 다 빠져 있고 그냥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런 게 전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정 계획이 없어요. 여기도. 재정 계획은 없고 쓰는 계획들은 근데 많이 있습니다. 뭐 10조 플러스 알파를 이제 뭐 이렇게 그 공공정책 수가라고 하는 수가 가산에다 쓰겠다라든지.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뭘 많이 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서 이렇게 그 내용 하나하나를 다 보면 과거부터 있던 것들 다 짜집기 하고 사실은 별로 하겠다는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제일 놀라운 거는 요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는 2조가량의 혁신 개정을 만드는 게 있었어요. 건강보험. 근데 그 혁신 개정이라는 게 기업들이 기술
투자를 해가지고 임상시험 하는 거를 건강보험료로 뭐 5천억 정도 쓰겠다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그걸 건강보험 재정을 사실은 의료기기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 갖다 쓰는 이런 게 이제 내용 두루뭉실하게 혁신 개정, 그게 어떻게 혁신 개정입니까? 사실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탈취 계획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계획이 나오고 나서 사실은 뭐 비판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 분석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계획 나오자마자 이틀 만에 2,000명 그 의대 증원안 발표하는 바람에 이거 제대로 뭐 이렇게 분석하고 그럴 틈도 없이 그냥 이 의대 정원 블랙홀로 다 빠져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의대 정원 말고는 지금 뭐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종합계획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네 가지 핵심 제목들이었는데 첫 번째가 지불 개혁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필수 의료 부분에 대한 보완형 공공정책 수가를 주겠다. 이게 이제 여기 와서 붙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위별 수가제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측면 말씀해 주셨고, 또 의료 서비스 지원 체계에 예를 들면 10% 바우처를 주겠다. 1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지 않고 병원 잘 안 가고 했던 사람들한테 바우처를 주겠다. 그러니까 개인이 건강보험 재정의 어떤 낭비에 문제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2번 정책, 메인 정책으로 나오고, 세 번째가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혼합진료 금지가 나옵니다. 요거는 잠시 후에 좀 다뤄보겠는데, 그리고 네 번째 의료혁신, 뭐 신속도입 말씀하셨죠. 뭐 2조 가까이 되는 돈을 의료기기나 의약산업의 어떤 종잣돈으로 주는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 의료 건강보험 정책이면 뭐 지불 체계라든가 아니면 재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 사실 지역적인 걸 앞에 있는 것과 연관되는 것들을 메인으로 해놓고 계획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나열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혼합진료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좀 한번 해볼게요. 혼합진료 금지는 사실 전 선생님이 많이 주장도 하셨고, 예. 비급여 급여화의 어떤 굉장히 키가 되는 하나의 정책으로라도 좀 익혀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걸 어쨌든 금지라는 제목으로 그 문구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혼합진료 금지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식으로 사실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석치를 못하게 해가지고 환자들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리고 의료 공급하는 쪽에서도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자는 뜻이었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혼합진료 금지는 사실 그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입원 치료나 이런 데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선택형 비급여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수치료 같은 것들에 대해서만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인 즉슨 이제 그런 도수치료나 뭐 백내장 이제 저희 수술할 때 그 렌즈나 뭐 이런 것들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을 엄청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혼합진료 금지를 해가지고 실손보험 청구를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실손보험 손해율을 우리가 좀 개선해 줄게 라는 실손보험 살리기로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 혼합진료 금지의 본질하고는 많이 거리가 있는 그런 정책이고, 뭐 유일하게 그나마 도움이 된 거는 혼합진료 금지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혼합진료 금지가 뭔지 사람들이 그동안 막 제가 설명하고 그래도 잘 몰랐는데 관심도가 엄청 올라가가지고 막 혼합진료 금지가 들어가 있는 뭐 논문이나 뭐 어떤 이슈페이퍼나 칼럼 같은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게 됐다는 거. 뭐 그 외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실손보험사를 위한 그냥 그런 정책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김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이제 지원체계에서 바우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건강실천금 주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계획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혈압이나 당뇨 관리 잘하면 당신한테 뭐 월 1만 원 바우처로 12만 원 연간 주겠어, 이런 계획들이 사실 나오는 것 자체가 황당한 거거든요, 건강보험에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를 이제 맥락을 보면, 이게 미국의 민간보험에서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미국 민간보험이 하는 그런 어떤 소비자 지향적인 어떤 실천금 지원하거나 바우처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 계획을 위반한 사람들이 사실은 미국식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상당한 친화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한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혼합진료 뭐
근데 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병원 가면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이렇게 건강보험 말고 혹시 보험 가입한 거 있으세요? 실손보험 있으세요? 그러면 저 뭐 삼성 어디 들어있는 건데 그러면은 요번에 하실 때 그 어깨 풀고 이런 거 같이 한 도수치료 같이 하시면 좋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목록에 보면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돼 있고 그 부분은 내가 청구하면 병원에서 나오고 그래서 요새 뭐 병원 데스크에서 제일 힘든 게 계산서 달라는 거잖아요. 진료 내역서를 보내줘야 되니까 진료보험서 보내줘야 보험사에서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민간 보험사들의 지출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 민원 처리죠. 민원 처리를 위해서 혼합 진료가 와서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저희가 혼합 진료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을 좀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혼합 진료를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건가? 혼합 진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본은 혼합 진료를 못하게 한다는 뜻의 이 제도예요. 사실 이게 법리적인 제도가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1958년에 이제 일본의 현재 이제 그 건강보험이 개보험 제도가 완전히 자리를 잡는 그 시점에 이제 모든 의료 공급하는 뭐 후생성, 그리고 의사단체, 그 일본 국민들이 사실은 다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혼합진료 금지라는 개념이 된 거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혼합금지라는 거는 건강보험이 인정하는 급여와 건강보험이 인정하지 않는 비급여를 혼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혼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비급여를 한다는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다 전액을 다 건강보험 급여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혼합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석지를 아예 않는 상태에 급여 진료만 했을 때 건강보험에 청구가 되고 건강보험에 돈이 나오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식의 개념이 들어오게 된 거냐면 그 원리를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일본 이사회에서 당시에 어떤 강령을 갖고 있었냐면 일본 이사회는 일본의 건강보험인 개보험이 평등하고 균등한 의료를 공급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떤 차이도 없고 권력이나 이런 거에 차이도 없이 건강보험 진료라는 거는 남녀노소 권력이 있든 뭐 재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급여 안에서만 진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일본 이사회의 그 첫 번째 평등하고 균등한 공급에 대한 게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일본 이사회는 우리가 전문가야. 우리가 하자고 하는 거를 따라가는 게 국민들 그리고 환자들이 가장 최선의 진료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주의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효과적이거나 비용 효과적인 것이 있으니까 환자들이 믿고 따르면 되고 당신이 임의로 내가 뭐 줄기세포 맞고 싶어요. 뭐 도수치료하고 싶어요.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걸 하려면 그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공인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가서 해라. 우리를 만나지 말고 해라. 아니면 일본 이 개보험과 관련돼 가지고 하는 일본 이사회가 아니라 그냥 피부 성형하는 사람들처럼 나가서 그냥 하라고 하는 그런 전문가주의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는 이게 되게 뿌리 깊게 지금 자리가 잡혀 있고 아베가 사실은 일본에서 의료 산업화나 이런 것들 하기 어려웠던 게 이 혼합진료 금지의 어떤 이런 사회적 담론과 규정 때문이어서 2009년인가 10년에 아베가 이거를 혼합진료 금지를 해제하고 싶었어요. 정확하게 동일본 지진 다음이니까 2012년 정도인가 그때. 그래서 아베가 혼합진료 금지를 이제 없애자라고 주장을 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일본 의사회에서 혼합진료 금지해야 된다. 우리는 혼합진료 절대 안 할 거다. 일본 의사회는 그거 성명 내고 난리가 난 거죠. 한국이랑 완전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혼합진료 금지라는 게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이런 뭐 도수치료나 뭐 이런 선택적인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뭐 저희가 골절 수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골절 수술을 했으면 동일한 골절 수술을 했으면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랑 치료제료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선 그렇지가 않죠. 의사마다 여기다 넣는 뭐 비급여 재료, 비급여 창상 치료, 치료 이후에 뭐 하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막상 돈 내는 거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어디는 이렇게 뭐 진짜 건강보험으로만 다 하면 상당히 금액도 낮고
치료 재료도 거기 있는 것만 쓰고 뭐 고가의 창상 재료나 뭐 이런 거 쓰고 뭐 수술 재료 쓰면 이 비용이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임의로 막 섞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자체가 이런 지불 능력에 따라 가지고 동네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현대의학에서. 그런 측면에서 혼합진료를 금지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들이 혼합진료를 금지하게 되면 아주 명확한 거예요. 환자들이 선택하는 게 아주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내고 비급여 같은 뭐 창상 재료나 흉터가 좀 덜 남는 뭔가 의사가 권유하는 선택적인 거를 하고 싶으면 그냥 건강보험 밖에서 그냥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건강보험 진료의 내실화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이제 의료 공급자들이 이런 거는 필수적 서비스인데 급여가 안 되고 있으면 급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혼합진료 금지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한국에서 쓸 수 있는 정말 거의 유일한 보장률을 올려주고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서 환자들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혼합진료 금지가 한국에 와서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세 가지 쭉 다뤄봤는데 뭐 세 가지를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필수의료 4대 패키지는 좀 거시기 하고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이 주된 내용이나 이게 중요한 계획이고 5년을 규정하는 건데 보장성을 빼버렸다는 게 오히려 중요해진 것 같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빨아들여버린 형국인데, 그래서 이것만 제목만 보신 분들은 지금 뭔가 윤석열 정부에서 총선을 좀 믿고 있다면 뭔가 열심히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도 좀 받기 쉬운 이유 초였다는 것 같아요. 자, 지난 2월 초 보건의료 정책 발표들을 쭉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그 정책 발표나 이런 것들을 세 문장까지는 갈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한 두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뭐 이걸 다 두 문장으로 하면 뭐 첫 번째가 의대생 증원만 딱 이야기하면 전형적인 웹도덕이죠. 웹도덕.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이거를 뭐 하니 마니를 지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한 거죠. 이 사안의 어떤 의료개혁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웹도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꼬리가 개를 흔드는.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거죠. 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그리고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랑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뭐 표리부동의 전형적인 산물이죠. 이름은 되게 필수 의료 패키지잖아요. 근데 막상 내용을 들어가 보면 필수 의료도 없고 뭐 패키지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막 분절되어 있는 걸 짜집게 한 거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고 보장성 강화를 위한 중기계획이지 않습니까? 5년짜리. 근데 보장성 강화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름만 그럴싸하게 그냥. 그래서 요즘 지금 새로 그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한 이준석 대표가 맨날 이야기하는 양두구육 있잖아요. 양의 머리 걸고 뭐 개고기 판다는. 그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를 딱 지칭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름하고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예산 자르고 그 자리에 가가지고 뭐 자기가 더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하는 거 보면 뭐 이런 행태가 사실 뭐 보건의료 쪽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긴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혼합진료 금지 관련해서는 다른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정부 설명 자료가 그런 설명 구체적인 게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 뭐 그냥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그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의사들이 곧장 반발했죠. 그쪽에 나와 있고 예시만 나온 거야. 예시가 아니, 나와 구체적인 있고. 워딩은 없어. 구체적인 거기 그러니까 그 페이퍼에 보시면 페이퍼에 도수 치료하고 백내장이 딱 거론이 돼 있어요. 딱 두 가지. 그러니까 예시만 나온 거. 예. 이거는 안 돼. 근데 이제 그 앞에 그런데 정확하게는 수술 비급여 재료는 통제하지 않겠다. 비급여 비용이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정확한 워딩이 재료라고 그러는데 그때? 비급여 재료 아무튼 비급여로 많이 청구되는 과다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한 워딩이 그냥 혼합진료 금지라는 제도를 일부 도입하거나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 재정에 이게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리는 그거예요.
도수 치료를 원래 하는 거는 그냥 도수 치료만 하면 되는데 도수 치료만 하진 않잖아요. 건강보험 진료비도 청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 세부 페이퍼를 제가 보니까는 그게 한 1년에 도수 치료랑 그 백내장 해가지고 한 1,800억 정도가 건강보험에서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간다는 거예요. 산출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심평원 데이터로 1,800억을 세이브 해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실손보험사에 그러면 손해를 줄여주는 게 더 목적인 것 같아요. 실손보험사 민원을 처리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자마자 의사협회랑 개원의협회에서 난리가 난 거지. 이게 혼합진료 금지 지금 이거는 의료민영화다 이러면서 국민들이 받아야 되는 서비스 못 받게 해주는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개거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 곧장 혼합진료 금지 하겠다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에 쓰겠다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진화에 나섰지.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하겠어? 갑자기 렌즈를 넣어주다가 안 넣어줄 순 없잖아. 100% 하던 거를 줄일 수는 있는데 그러면 100% 하는 병원에는 실손 지급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실손하고의 관계는 거기 거론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다초점 렌즈 이제 보험 안 되잖아요. 다초점 렌즈 넣으면 혼합진료 금지한다는 뜻은 다초점 렌즈 넣는 순간에 이 백내장 수술 카다락 건강보험 포괄수가거든요. 지금 그 청구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도수치료는 뭐냐면 도수치료 딱 하는 순간 건강보험료 진찰료랑 통증치료 같이 청구하거든요. 다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꾸로 여기서 웃긴 게 실손보험사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건강보험이랑 같이 청구돼 있는 그 세분의 역서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는 의학적 필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니까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거꾸로 나가요. 그렇게는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실손보험사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건강보험의 혼합진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 그 주객이 완전 전도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혼합진료 금지가 뭔지 복지부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의사협회는 그런 걸 이해할 지금 능력이 안 되고요. 뭐 한국의 상황이 그렇죠. 누가 갖다 붙인 거죠 여기다가? 그러니까 실손보험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끼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또 그냥 도수치료, 다초점 백내장 렌즈 안 해주겠다고 자기들이 말하는 거는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복지부에다가 민원 넣은 거죠. 야, 니네 1,800억 손해보고 있어. 이것 때문에. 니네 이 돈 세이브 해야지. 그러니까 곧장 1,800억을 그래서 줄일 수 있다고 아마 복지부의 관료들이 이제 해가지고 거기다 넣자고 한 거고. 그러니까 되치기 당한 거죠. 100%래 100%.